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수출과 내수출고가 전면 중단돼 생산된 제품을 일단 쌓아두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이 확대될 걸로 보이자 지역 균형 발전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무투표 당선자들이 알릴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는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역의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출고가 전면 중단돼 생산된 제품을 일단 쌓아두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업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도로변에 완성차 운송차인 카캐리어가 끝없이 주차돼 있습니다. 차주들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일주일째 운행을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기아 광주 공장에서는 생산된 새 차들을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광주 평동과 장성의 차량 출고센터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아 직원과 운송사인 글로비스 인력 200여 명이 하루 1000여 대씩 지난 8일부터 6000여 대를 직접 옮겼습니다. 하루 2000여 대 생산되는 스포티지와 소울, 셀토스, 봉고 차량이 파업으로 수출길과 내수 이동이 모두 막히며 하루하루 적재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역시 부품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 제품의 외부 출고가 지난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들이 사업장 내 창고 시설에 모두 쌓여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물론 국내 물류센터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에게도 배송 지연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도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에서 하루 8만여 본이 생산되는 타이어를 일주일째 공장 안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죠. 술, 내수까지 다 전방위적으로 다 타이어 있는 거죠. 총파업 일주일이 됐지만 정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손실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여수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류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은 화물연대와 협의를 거친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는 생산 제품 90% 이상을 반출하지 못해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지난 일주일 동안 철강 제품 9만 톤을 내보내지 못하고 빈 공간에 쌓아두고 있어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보관 비율을 나타내는 장치율은 현재 59.6%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의 파업과 물류 대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어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관한 내용의 잠정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 직전 국민의힘이 번복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자 지역 균형 약속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반도체 특강이 열렸습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반도체 인재 육성 방안을 챙기기 시작했고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의 수단이 이제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묶어놓는 것이었는데 그 묶어놓는 그 둑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호남과 영남, 충청 등 전국의 지역 시민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며 반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학 정원 규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늘렸다가는 지방대학의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졸업 뒤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계약학과가 많은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현상을 갖게 되면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11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약속과 달리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처음부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BC 김한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12명이 후보자 알릴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더기 무투표 당선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는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12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당선자의 12%에 달하는 5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영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을 휩쓸었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 속에 무투표 당선자가 4년 전에 비해 5배 늘어난 가운데 광주의 무투표 당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소원까지 나서는 무투표 당선인들이 정작 선택권의 제한을 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선인들도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은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초의원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당선인들이 모두 모이는 워크숍에서 추가로 새 신안을 논의하겠다는 민주당 광주시당. 하지만 당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살리는 안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27년 만에 광주광역시 의원을 배출시킨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 당선인들을 국회로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서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있어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용림 광주광역시의회 비례의원, 전서연 전라남도의회 비례의원 등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선인 7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광역의회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해 광주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에서 각각 비례의석 1석을 확보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당일 강술 확률은 20%로 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누리호 2차 발사가 이뤄지는 15일 오후 4시, 고흥 나루 우주센터 기온은 21도, 강수 확률 20%, 풍속은 초속 5m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전날인 내일은 오전 8시와 오후 6시에 비 예보가 있으나 강수량이 각각 1mm, 3mm로 적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는 오후 4시 예정이었으나 발사대 하부 시스템 문제로 1시간 연기돼 5시 정각에 발사됐습니다. 오는 1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큐브 위성이 탑재됩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조선대학교 스마트 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오현웅 교수팀이 개발한 큐브 위성이 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실린 큐브 위성은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된 백두산 폭발 징후 등 지구의 여러 현상에 대해 다층적 관측을 실시합니다. 한편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쌀값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 다시 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준 80kg 쌀 가격은 1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농협 창고에 쌓인 쌀 재고는 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70% 넘게 폭증했습니다. 쌀값 폭락은 무엇보다 공급 과잉이 원인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이미 매입했지만 시장 격리의 적기를 놓친 데다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해 쌀값 폭락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대처를 해주셨으면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북 의원들은 시장 격리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정부의 시장 격리는 할 수 있다로 명기돼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시장 격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양곡관리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야 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지난달 시작한 전남의 매실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계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광양의 한 매실밭입니다. 매실을 따는 농민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가지가 이렇게 안 죽어보여. 그러니까 참 매실 따는데도 힘들고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이처럼 가지마다 잎과 열매가 말라 죽어버린 나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광양의 매실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광양 다암농협의 경우 올해 수확량은 280톤으로 지난해 650톤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품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양 매실농가 대부분은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즌에 청매실을 수확하려고 여자분들을 오명 얻었는데 매실이 감소하여가지고 올해 5점만 따고 인부를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과 그로 인한 병충해 증가, 그리고 사라진 꿀벌로 인한 자연 수분 급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정이 안 되는 그 관계로 낙과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생산량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급감했지만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는 점도 농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매실 농가들은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매실 사주기 운동이나 지자체의 생산비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암 전이 촉진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제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남정석 교수 연구팀은 암전이 단백질인 디스에데린이 세포 신호변환 메커니즘을 통해 암의 악성화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정석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디스에데린의 결합을 방해하는 펩타이드를 발굴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검찰이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한솔의 대표,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현산 공무부장과 안전부장, 하청업체 다원이엔씨 현장소장에게 각각 금고 5년, 현장 감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책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수산단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하 배관 자료가 일부 누락된 걸로 드러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여수산단 지하 배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사가 2009년 설치한 지하 수소배관 등 19개 지하 배관 27km에 대한 정보가 여수산단 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45억 원을 들여 여수산단 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폐지한 데 이어 지난 2018년부터는 289억 원을 투입해 여수산단 3D 배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전남교육대전환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은 1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곽종월 전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위촉됐고 부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5개 분과로 편제됐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각각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구할 방침입니다.